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 1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주에 있는 나제 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다른 가짜 전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혹시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직도 거짓말이냐 한강 발원지 검룡소 가짜 전설입니다. 1984년 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태백 검룡소 이무기 이야기입니다. 행복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모두 사는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 옛날 서양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공자는 행복에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덕이 있을 것이며 천수를 누릴 것. 이 5가지가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공자가 뽑은 5복입니다. 자그마치 2500년 전에 공자가 규정한 이 행복 기준이 지금 21세기에도 딱 맞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꿈꾸는 행복이 이 공자가 설파했던 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비결서 정감독입니다. 환란, 전쟁 같은 그런 환란을 피해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시민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피난처, 피장처를 규정한 비결서입니다. 어디에 가면 그런 소시민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 거죠. 큰 부나 권력을 누릴 수는 없지만 소시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감록이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저작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통괄해서 정감록이라고 부르는데 피난처로 꼽은 게 주로 한강 남쪽입니다. 두매산골 산중입니다. 크게 잡아서 10군데가 있습니다. 십승지입니다. 근데 이 십승지가 이 정감록들을 다 모아보면 20군데가 넘습니다. 십승지인데 20개가 넘는 거죠. 대체로 겹치는 데 중에 하나가 강원도 태백입니다. 그렇게 전설도 많겠죠. 그 태백.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행복한 태백 이야기입니다. 이 여름이 다가옵니다. 태백은 피서집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온도가 참 낮습니다. 이 태백을 둘러싼 봉우리들이 많은데 금대봉, 매봉산, 백병산, 한백산 이런 데가 모두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워낙 낮아서 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로등도 물론 있지만 전봇대도 있지만 곳곳에 온도계가 서 있습니다. 시에서 세운 온도계입니다. 모기도 없고 더위도 없는 태백에서 여름을 나라라는 그런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상징물이 되겠죠. 태백 시청에서 한 1.5km 정도를 시내로 걸어가면 시내 한가운데 황지가 있습니다. 연못입니다. 이게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이 황지는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고기가 막 떠다니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는 황씨 영감, 황영감한테 탁발성이 찾아가니까 바가지에다가 쌀 대신 똥을 황씨가 퍼주는 바람에 이 황씨 집이 벼락을 맞아서 함께 무너지고 그게 못이 됐다는 그런 연못입니다. 낙동강 발원지가 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지에서 쭉 한 15km 정도 또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검룡소라는 못이 나옵니다. 한강 발원지입니다. 태백은 참 복도 많죠. 가운데는 낙동강 발원지,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한강 발원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강 2개의 발원지가 이 도시에 있는 겁니다. 이 검룡소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무기가 살았는데 용으로 변신을 타기 직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용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 이무기가 그 동네에 풀어놓은 소들을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주인들이 이 이무기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도 못하고 목숨도 달아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이무기가 사는 이 연못을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이 검룡소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연못인데 조그만 샘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검다는 뜻도 있고 검약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용용 못 소자를 써서 검룡소라고 합니다.
샘이 아주 깊어요. 거기서 물이 거칠게 솟아오르는데 이게 바위 위에서 솟습니다. 경사면을 타고 이 거친 물이 이 바위 저 바위 부딪히면서 이 물길을 아주 비틀비틀 깎았습니다. 그 안반에 깎인 그 형세가 몸부림치는 이무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 검룡수에 얽힌 전설이고 지형지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황지 쪽으로 돌아와서 황지에서 다시 한 4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구문소라는 또 연못이 나옵니다. 사실은 구문소가 연못이라기보다도 바위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과 물을 따질 때 산은 물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은 산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산과 물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백두대간이 바로 이 형식으로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파괴한 게 바로 구문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문소는 절벽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물이 산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 조선시대 때는 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은 구멍이라는 뜻이고 천은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구멍 뚫린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황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절벽 하나를 뚫어버리고 쭉 낙동강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낙동강의 저 위쪽 지류, 상류 지류인 황지천과 철암천이 양쪽에서 이 석회암 절벽을 때려서 1억 년 동안 때려서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높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30m입니다. 여기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황지천과 철암천에 사는 백룡과 청룡이 서로 다투다가 그 싸움판 와중에 뚫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이 석문이, 이 돌문이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감록적인 그런 전설이죠. 정감록 한 버전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이한 돌이 있으니 이름하여 지부석이라고 한다. 형상은 활 같고 양쪽 기둥이 서 있다. 석문이다. 자시에 열리고 축시에 닫힌다. 그때 얼른 성문에 들어가면 마을이 있다. 궁의 염지지, 그러니까 활처럼 생긴 바다요 짠 땅의 형태라고 한다. 거기 비석이 있는데 삼도 공허지지라고 새겨져 있다. 이게 삼척 국기 노정기라는 정감록 버전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 궁의 염지 안에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산천이 밝고 수려하다. 곡식을 한 대 심으면 한 섬을 거둔다. 꽃나무가 들판에 가득 피었다. 아,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심었더니 한 섬이 나고 배가 부르겠죠. 꽃나무가 들판에 가득 피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상향입니다. 이 이상향이 있는 곳에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적혀 있기를 삼도 공허지지,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이 3도의 접경지에 공허지지, 텅 빈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구문소 아래 절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복동천 자계문. 오복동천인데 여기에 자시의 문이 열린다. 이 설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에도 그대로 기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검룡소의 안내판이고 문화재청이 직접 만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기록되어 있는, 설명되어 있는 검룡소의 현지 안내문, 그리고 문화재청이 직접 작성한 이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몽땅 가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검룡소란 이름은 1984년 당시에 김강산이라는 향토 사학자분께서 직접 장명한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물구덩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연히 욕심적인 이무기는 없었습니다. 또 구문소에 있는 이 오복동천 자계문이라는 이 글귀는 1988년 1월,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그 해에 바로 이분, 이 향토사학자 김강산 선생이 새긴 글자입니다. 웃기죠? 오복동도 없고
이상향도 없는 겁니다. 자, 검용소를 먼저 볼까요? 검용소는 1980년대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구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80년대 나이가 33이었던 젊은 향토사학자 토박이었던 김강원이라는 분이 지도를 뒤지고 뒤져서 발로 뛰면서 찾아낸 샘물입니다. 김강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민시대 때 이 샘물을 흙으로 메꾸고 임도를 만들었다. 지금도 그 임도 흔적이 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식민시대 때 이 뒤에 있는 금대봉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위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샘물을 덮고 그 위에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샘물을 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일본인들이 다 돌아가고 임도에 대한 개념을 태백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그 삼척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임도를 방치했었는데 길이 망가지면서 샘이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낙석 같은 거 이런 게 쭉 이어지면서 바람 불고 그러면서 덮었던 흙이 벗겨지고 다시 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81년 태백이 삼척에서 분리돼서 시로 승격이 됩니다. 김강원 선생이 보니까 태백이 살림은 엄청 커졌는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삼척 전체에 대한 역사는 있는데 태백에 대해서 뭔가 뻔뜻하게 자랑해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지적을 눈으로, 손으로, 발로 샅샅이 뒤지고 노인들의 증언을 채록해서 태백 지명을, 없던 지명들을 다시 쓴 사람이 이 김강산이라는 향토사학자였습니다. 김강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5만 분의 1 지도를 들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 발원지라는, 그때 당시에 한강 발원지라고 주장하는 오대산의 우통수에서 나는 물, 그리고 금대봉에 있는 당시 물구덩이라고 불리는 그 샘에서 나오는 개천, 이 우통수에서 나오는 개울과 이 물구덩이에서 나온 개울을 비교하니까 물구덩이 쪽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토백이로서 이게 우통수가 한강 발원지가 아니라 우리 태백에 있는 이 물구덩이가 한강 발원지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곡선자를 들고 이 두 개천의 합류적 강원도 정선 나전리까지 거리를 잰 겁니다. 나전리에서 하나는 우통수를 재고 까지, 또 한 번은 여기 태백에 있는 물구덩이까지 길이를 재본 겁니다. 직접. 그랬더니 나전에서 물구덩이까지의 거리가 32km가 더 길게 나왔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샘에 쌓인 흙을 다 퍼내고 금용소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왜? 그 샘이 있는 산의 봉우리 이름이 금대봉입니다. 그래서 그게 쇠금이고 자기 본인 이름이 또 김씨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김자를 딱 붙였답니다. 쇠금으로. 그래 금용소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다 신나서 내려오는데 그 며칠 있다 다시 가보니까 막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고 막 하니까 그 아랫마을에 경상도 노인이 살았었는데 이거를 경상도 발음으로 금을, 경상도는 그하고 어를 잘 발음을 구분 못하니까 금용소를 잡고 검용소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단군 왕검에 검자를 집어넣고 용으로 바꾸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984년에 검용소라는 샘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름이 거창하게 된 겁니다. 김강원 선생의 노력으로 그해 1984년에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국립지리원에서 진짜로 과학적으로 실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용소가 한강 발원지로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검용소라고 불렸었는데 이 샘물이 검용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무기 전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김강원 선생이 정감록을 뒤진 겁니다. 여러 판본 중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백은 웬만한 정감록 버전의 피장처, 그러니까 십승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척 국기 노정기라는 그 버전에서 석문이라는 돌문이라는 언급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있다는 곳을 착해서 이 정감록을 다시 뒤져부터 봤더니 그 십승지 중에 나오는 이름 하나가 우복동이었습니다. 소우자의 배복, 우복동. 그러니까 소가 마음 놓고 앉아서 배색임질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땅이라는 보통 명사 우복동이 나온 겁니다. 태백 사람들이 이 구문소 주변을 오복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케이, 됐다. 구문소가 경상도 봉화에서 들어오는 입구고 또 궁벽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게 뭔가 들어오는 입구이고 궁벽하니까 정감록에 나오는 우복동 혹은 오복동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기에 들어맞는 어떤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김강산이 무진년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닙니다. 1988년 무진년 정초에 구문소 절벽에 오복동천 자계문이라고 새겨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7글자 맨 왼쪽에 보이십니까? 무진 김강산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강원도 태백시 이 구문소 석벽에 있는 글자를 아득한 옛날 조선시대 때 만들어놨던 신비한 어떤 자국으로 글자로 생각을 하고 구문소를 또 신비하다고 치부를 해서 엄청난 공간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끝에 무진년 김강산 쓰다 라고 뼈 새겨져 있는데 이것만 눈여겨봤다면 됐을 일인데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90년대에 이 글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게을렀던 겁니다. 더 심한 건 이러이러하게 모든 것이 창작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알만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구문소와 검영소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문화재청은 물론 문화재청이 받아온 이 구문소 그리고 저 검영소 안내판에는 아직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그 아득한 옛날 이무기가 싸웠고 이무기가 있었고 이무기가 소를 하도 잡아먹으니까 주민들이 이무기를 잡아 죽이고 그 못을 메꿔버렸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 지역, 지자체.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올라오는 각종 기획물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런 1984년 이후에 벌어졌던 그 창작 콘텐츠가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1984년 무렵에 구문소 아래는 탄천이었습니다. 태백은 탄광도시입니다. 시꺼먼 석탄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나라가 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 처리 종말 시설도 없었습니다. 폐수도 함께 흘렀죠. 김강산이 창작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젠가 여기 맑은 물이 흐를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때가 되면 여기가 보물이 될 거다. 정말 보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신비한 샘과 저 신비한 성문을 보러 옵니다. 보물이 됐는데 조금 잘못된 보물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김강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후에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검용소에 있는 안내판, 구문소에 있는 안내판 그 어디에도 이 김강산이라는 향토사학자 이름 석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명명된 내력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재미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상하게도 지자체들은 장구한 역사적인 연원과 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역사가 있고 유래가 깊은 그런 고장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강산이라는 이름도 식민시대 때는 여기가 인도로 올라갈 때 방해가 되는 샘물을 메꾼 자리였다라는 어찌 보면 더 구체적인 현대 스토리를 완전히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